내 손이 떨렸다. 아내의 핸드폰을 들고 화면에 떠오른 수십 개의 메시지를 내려다보니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은 대화가 눈앞에 펼쳐졌다. 오늘 밤 만나자 라는 문구가 반복되며 나는 그녀를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나는 아내 지은의 빈 침대를 발견했다. 커피 머신 소리가 들리지 않고 부엌에 그녀의 흔적이 없었다. 지은아, 라고 부르며 집안을 헤매봤지만 대답은 없었다. 처음에는 출근이 늦어진 줄 알았지만 회사에 전화해보니 그녀는 어제부터 결근 상태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에서 사는 우리는 결혼 5년 차 부부였다. 나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남자, 그녀는 마케팅 팀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라진 거지? 경찰에 신고했다. 아내가 실종됐어요. 형사들은 표정 없이 물었다. 다툰 적 있나요? 최근 이상한 점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관계는 안정적이었다. 아니, 적어도 내가 아는 한은. 지은은 항상 웃었고 주말에는 함께 한강 산책을 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옷장 속에 숨겨진 오래된 핸드폰을 발견했다. 왜 이걸 숨겼을까? 호기심에 켜보니 비밀번호가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화면이 열리자 카카오톡 아이콘이 눈에 띄었다. 메시지를 열어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민준 오빠, 어제 밤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만나요. 재혁 씨, 이름도 모르는 남자들. 사진까지 주고받았다. 지은의 웃는 얼굴, 호텔방 배경. 나는 구토가 올라왔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녀가 나를 배신한 거야? 아니, 어쩌면 강제된 건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 핸드폰을 들고 밤새 앉아 메시지를 훑었다. 지난 2년간의 기록. 그녀는 나와 결혼한 후에도 계속 이런 짓을 했다. 집에 가기 싫어라는 그녀의 메시지가 가슴을 찔렀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지은의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지은이 어디 갔는지 알아? 대부분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한 명이 망설였다. 요즘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상사랑 문제 있었대요. 그 상사가 누군지 물으니 그녀는 피했다. 나는 지은의 회사로 갔다. 마케팅 부서 앞에서 기다리다 그녀의 동료를 만났다. 지은 씨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유 아세요? 동료는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글쎄요. 요즘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요. 남자 문제요? 소문. 나는 더 파고들었다. 결국 한 남자 이름을 들었다. 박재혁, 지은의 프로젝트 파트너.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지은 씨 어디 있어요? 그는 당황하며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핸드폰을 내밀었다. 이 메시지들, 당신 거 맞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 자리에서 싸움이 날 뻔했다. 결국 보안 요원이 나를 끌어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술을 마셨다. 왜 지은은 이런 짓을 했을까? 우리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처음 만난 건 대학 동아리에서였다. 그녀의 밝은 미소에 반했다. 결혼 후 나는 일에 치여 그녀를 소홀히 했을까? 아니, 나는 최선을 다했다. 주말 데이트, 생일 선물. 그런데 그녀는 왜? 내 안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녀를 찾고 싶었다. 아니, 찾고 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그녀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요청했지만 꺼져 있었다. 나는 혼자서 그녀의 SNS를 뒤졌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라온 사진들. 행복해 보이는 우리 부부 사진 아래 숨겨진 댓글들. 지은아, 오늘 밤 그런 게 있었다. 삭제됐지만 캐시로 남아 있었다. 나는 점점 미쳐갔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웃는 꿈. 한 주가 지났다. 여전히 소식 없음. 나는 그녀의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 최근 큰 금액이 인출됐다. 여행, 도피. 마음이 아팠다. 사랑했던 여자가 나를 버린 건가? 아니, 어쩌면 위험에 처한 건가? 양면적인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친구들이 위로했지만 나는 혼자였다. 서울의 밤거리를 걷다. 그녀가 자주 가던 카페에 들렀다. 바리스타가 말했다. 지은 씨, 요즘 안 보이네요. 지난주에 남자랑 왔었는데. 남자.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박재혁이었다.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사라진 거야? 나는 재혁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밤늦게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니 그가 나왔다. 뭐예요? 나는 밀치고 들어갔다. 지은 어디 있어? 방 안을 뒤지다. 그녀의 귀걸이를 발견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그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지은은 떠났어요. 나랑 같이.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왜 나를? 우리의 결혼은 가짜였나? 눈물이 흘렀다. 재혁을 때리고 싶었지만 그냥 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다. 지은, 왜 나를 버렸어? 그 후로 나는 지은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재혁의 말대로 그녀는 떠났지만 어디로?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비싸지만 어쩔 수 없었다. 탐정은 며칠 만에 정보를 가져왔다. 부인께서 제주도로 가셨어요. 호텔 기록이 있어요. 제주도. 우리의 신혼여행지였다. 아이러니했다. 나는 바로 비행기를 탔다. 제주공항에 도착하니 비가 쏟아졌다. 렌터카를 빌려 그녀가 묵는 호텔로 갔다. 프론트에서 물었다. 김지은 씨 방번호 알려주세요. 당연히 거절당했다. 나는 로비에서 기다렸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가 나타났다. 아니, 그녀처럼 보이는 여자.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아니었다. 착각이었다. 실망감이 밀려왔다. 탐정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다. 그녀의 카드 사용 내역, 제주 시내 카페, 레스토랑. 나는 그곳들을 돌았다. 한 카페 주인이 말했다. 아, 그 여자요. 어제 왔었어요. 남자랑 또 남자. 이번엔 누구지? 재혁이 아니었다. 새로운 남자. 마음이 찢어졌다. 호텔방에서 나는 그녀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수많은 남자들. 각자 다른 매력으로 그녀를 유혹했다. 너는 나의 유일한 사랑기라는 내 메시지가 조롱처럼 느껴졌다. 왜 나는 몰랐을까? 결혼 생활 동안 그녀의 변화. 늦은 귀가, 피곤한 표정. 나는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바보였다. 제주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매일 그녀를 찾았지만 헛수고였다. 서울로 돌아오니 경찰이 연락했다. 아내분의 흔적이 포착됐어요. 부산 쪽으로. 부산. 왜 또 이동한 거지? 나는 기차를 탔다. 부산역에 도착해 그녀의 친구 집을 찾았다. 지은의 고향 친구. 지은이 여기 왔었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 힘들다고 전화 왔어요.
힘들다고. 배신하면서. 나는 화가 났다. 친구에게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녀는 망설이다 말했다. 지은이 결혼 후 우울증이 있었대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 처음 들었다. 지은은 항상 밝았는데. 아니, 어쩌면 숨겼을까? 내 안에서 죄책감이 싹 텄다. 내가 그녀를 제대로 보지 않았나? 부산 거리를 헤매다 우연히 그녀를 봤다. 해운대 해변에서 남자와 손잡고 걷는 뒷모습. 심장이 멎는 기분. 다가가 소리쳤다. 지은아, 그녀가 돌아봤다. 놀란 눈빛. 오빠. 어떻게, 남자는 도망쳤다. 나는 그녀를 붙잡았다. 왜 사라진 거야? 왜 나를 버렸어?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설명할게.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그녀의 이야기. 결혼 후 내가 변했어. 일상이 지루하고 너는 항상 바빴어. 그래서 온라인에서 만난 남자들, 온라인 채팅 앱. 그녀는 고백했다. 처음엔 그냥 대화였어. 그런데 점점 깊어졌어. 재혁 씨랑은 실제로 만났고. 나는 충격받았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녀는 너를 아프게 하기 싫었어 라고 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었다. 나는 화를 참았다. 집으로 돌아가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말에 나는 분노했다. 생각. 내가 한 집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호텔로 돌아와 그녀의 메시지를 지웠다. 아니, 복사해뒀다. 증거로. 마음이 복잡했다. 사랑과 증오가 뒤섞였다.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왜 용서해야 해? 다음 날 그녀에게 메시지 보냈다. 돌아와. 이야기하자. 이 답이 없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준비.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지은의 우울증 이야기. 정말 내가 몰랐나? 우리의 과거를 떠올렸다. 결혼 전 그녀의 밝음. 결혼 후 점점 조용해짐. 내가 일에 빠져 그녀를 외롭게 했나? 자책이 시작됐다. 친구들이 말했다. 포기해. 그런 여자랑 왜?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를 사랑했다. 아니, 사랑했었다. 이제는 모르겠어. 밤마다 그녀의 사진을 봤다. 행복했던 시절. 눈물이 흘렀다. 탐정이 새 정보를 가져왔다. 아내분이 서울로 돌아왔어요. 혼자예요. 돌아왔다. 왜? 나는 그녀의 아파트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그녀가 나왔다. 오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긴 대화가 시작됐다. 지은은 소파에 앉아 울었다.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나는 차갑게 물었다. 왜 그랬어? 나한테 부족한 게 뭐였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너는 완벽했어. 하지만 나는 결혼 후 공허했어. 회사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의 루틴. 그래서 채팅을 시작했어. 처음엔 재미로. 재미.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재미로 남자들을 만났다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만난 건 재혁 10분이야. 나머진 그냥 대화에. 하지만 핸드폰 기록은 달랐다. 거짓말하지 마. 사진들 봤어. 그녀는 창피한 듯 고개를 숙였다. 미안. 몇 번 만난 적 있어? 하지만 사랑은 아니야. 그냥 탈출구였어. 탈출구.
우리의 결혼이 그녀에게 감옥이었나? 나는 분노를 느꼈다. 나한테 말했으면 됐잖아. 왜 숨겼어? 그녀는 너를 실망시키기 싫었어 라고 했다. 변명. 나는 일어났다. 이혼하자. 그녀가 붙잡았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다. 친구 집에서 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지은의 우울증. 정말일까? 다음 날 그녀의 의사를 찾아갔다. 김지은 환자예요. 최근 진료 기록 의사는 비밀이라 했지만 설득했다. 우울증 증세 있었어요. 약 처방받았어요. 사실이었다. 내가 몰랐던 그녀의 고통.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그녀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나? 일에 치여 그녀의 신호를 무시했다. 하지만 배신은 용서할 수 없다. 갈등이 시작됐다. 지은에게 메시지 보냈다. 의사 만났어. 왜 말 안 했어? 그녀의 답, 너를 걱정시키기 싫었어. 우리는 다시 만났다. 공원 벤치에서. 그녀는 솔직히 털어놨다. 결혼 후 나는 변했어.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 우리 엄마는 아빠 때문에 평생 고통받았어. 그녀의 가족사, 아버지의 외도. 그래서 그녀는 반대로 살고 싶었지만 오히려 비슷해졌다. 미안. 너를 사랑해. 돌아가고 싶어. 돌아가고 싶어. 그 말에 나는 흔들렸다. 어떻게 믿어? 그녀는 울며 증명할게. 모든 걸 끊었어. 하지만 내 마음은 상처받았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는 헤어졌다. 그 후 나는 혼자 생각했다. 서울의 바쁜 일상 속에서. 회사에서 일하다 그녀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저녁에 혼자 밥 먹을 때 그녀의 요리가 그리웠다. 사랑이 아직 남아있었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재혁을 다시 만났다. 지은과 무슨 관계야? 그는 사과했다. 그냥 만남이었어요. 그녀가 힘들어해서. 그게 핑계인가?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의 입장에서 생각해봤다. 그녀의 공허. 심리 상담을 받았다. 배우자의 외도는 트라우마예요. 하지만 원인을 이해하면 치유될 수 있어요. 상담사는 말했다. 나는 지은의 우울증을 공부했다. 증상, 원인. 그녀가 숨긴 고통을 알게 됐다. 지은이 연락했다. 만나자. 카페에서. 그녀는 변했다. 모든 채팅 삭제했어. 재혁 씨랑도 끝냈어. 증거를 보여줬다. 나는 물었다. 왜 돌아오고 싶어? 그녀는 너 없인 못 살아. 깨달았어. 나는 망설였다. 용서할까? 아니면 끝낼까? 그날 우리는 함께 집으로 갔다. 하지만 아직 불신이 남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조심스러웠다. 오빠, 저녁 뭐 먹을까? 나는 대답했다. 아무거나. 분위기가 어색했다. 밤에 그녀가 다가왔지만 나는 피했다. 아직 준비 안 됐어. 그녀는 이해했다. 알았어. 기다릴게.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가 물었다. 아내 돌아왔대? 다행이네.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지은의 변화. 그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우울증 치료하게 나도 함께 갔다. 상담실에서 우리의 문제를 털어놨다. 상담사는 신뢰 재건이 중요해요 라고 했다. 우리는 매일 대화했다. 그녀의 과거, 나의 무관심. 미안해, 지은아.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 그녀는 울었다. 나도 미안해. 하지만 불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핸드폰을 몰래 봤다. 깨끗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메시지. 보고 싶어 발신자 모름.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게 뭐야? 그녀에게 따졌다. 그녀는 놀랐다. 스팸이야. 삭제할게. 스팸.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다시 탐정을 불렀다. 지은 감시해 보고서가 왔다. 그녀는 상담소와 집만 오갔다. 남자 없음. 안도했다. 하지만 왜 의심할까? 상처 때문. 지은이 임신했다. 오빠, 아기 생겼어. 왜 충격? 우리의 아이. 기뻤지만 의심이 들었다. 내 아이 맞아. 그녀는 울며 어떻게 그런 말을 싸움이 됐다. 내 과거 때문에 그녀는 그때 이후로 아무도 안 만났어. 라고 소리쳤다. 나는 후회했다. 사과했다. 미안. 믿을게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내 안의 어둠은 남아 있었다. 개월이 지났다. 지은의 배가 불렀다. 우리는 태교 여행을 갔다. 제주로.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의 미소가 진짜였다. 오빠, 사랑해, 나도. 그런데 어느 날 재혁의 전화. 지은 씨한테 말할 게 있어요. 나는 만났다. 그때 지은 씨가 우울증 때문에 나한테 의지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진짜 관계 아니었어요. 그냥 위로. 나는 믿지 않았다. 왜 지금 말해? 그는 죄책감 때문에. 집으로 돌아와 지은에게 말했다. 그녀는 맞아. 재혁 씨는 친구였어. 오해였어, 오해. 메시지들은. 그녀는 과장됐어. 미안. 점점 진실이 드러났다. 나는 결심했다. 용서하자. 아이를 위해. 임신 중기, 지은의 건강이 나빠졌다. 오빠, 배가 아파 병원으로 달려갔다. 유산 위험이 있어요. 의사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지은은 울었다. 우리 아기,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질 거야. 병원 생활이 시작됐다. 나는 회사 휴가 냈다. 매일 그녀 곁에 있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대화가 깊어졌다. 그녀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아버지의 배신. 나는 너처럼 안 될 거라고 다짐했어. 그런데 나는 말했다. 이제부터 함께 이겨내자. 퇴원 후 집에서 안정. 지은은 변했다. 오빠,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의 불신도 서서히 사라졌다. 그녀의 진심을 느꼈다. 하지만 고비가 왔다. 익명의 편지. 당신 아내의 과거 사진란에 지은과 남자의 사진. 과거의 그것. 나는 분노했다. 이게 뭐야? 지은은 충격받았다. 누가 보낸 거지? 재혁 씨. 재혁을 찾았다. 내가 한 짓이야. 그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누군가 장난일 거예요. 하지만 의심됐다. 탐정에게 조사. 결과 지은의 과거 연인 중 하나, 복수심에 보낸 거. 지은은 울며 미안. 과거가 나를 쫓아와 애나는 안아줬다. 함께 이겨내자. 그 사건으로 우리의 유대가 강해졌다. 출산일이 다가왔다. 지은의 고통. 오빠, 손잡아. 아기가 태어났다. 딸, 예쁘네. 지은의 미소. 그 순간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기분. 아이가 태어난 후 우리의 삶이 변했다. 지은은 모성애로 빛났다. 우리 딸, 내 닮았어. 나는 웃었다. 너 닮아서 다행이야. 밤마다 아이를 재우며 우리는 대화했다. 과거의 실수, 미래의 꿈.
나는 결심했다. 지은아, 다시 시작하자. 그녀는 눈물 지었다. 고마워, 오빠. 우리는 상담을 계속했다. 신뢰를 쌓았다. 몇 년 후, 아이가 자랐다. 우리는 행복했다. 지은의 우울증은 완치됐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했다. 배신은 상처지만 용서는 힘이다. 그 선택, 그녀가 애원했을 때 용서한 건 후회하지 않는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으로 지킬 수 있다. 서울의 밤, 가족과 함께하는 나날. 그게 내 선택의 의미다.